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스트리트에 진출해서 연봉 대박을 터뜨리는 꿈을 꿉니다. 월스트리트를 동경하는 10대들은 종종 궁금해합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월스트리트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이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물론 취업에는 대학 이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4년제 대학에 가든 튼튼한 학업적 성과가 있어야 하고 성격이 좋으며 또 글쓰기 실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탑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 취업을 하려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필수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에 위치한 초경쟁적 기업들에는 엘리트 대학 출신 동문들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JP 모건, 블랙스톤, 버클레이,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등 유명한 재정 기업에는 10개 대학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10개 대학은 유펜, 콜롬비아, 코넬, 하버드,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은 물론이고 NYU, 빌라노바, 보스턴 컬리지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탑 명문대학이 아닌 대학 중에는 뉴욕의 공립대학인 바루크 컬리지와 뉴저지 공립대학인 러커스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 졸업생들이 월스트리트에 많이 진출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근접성 때문입니다. 재정 분석가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꼭 파이낸스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은행과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특정 전공에서의 자격증이 아니라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서 이룬 학업적 성취의 증거를 원합니다. 재정 분석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적 고용주들은 인재를 뽑을 때 엑셀 프로그램 기능을 외우는 능력보다 배우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물론 파이낸스를 전공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전공도 똑같이 고용주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수학,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 관련 전공자들은 분석 및 계량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월스트리트 기업들에서 요구되는 스킬들입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미래의 직업을 탐험하기보다는 드림스쿨에 진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미국의 상당수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재정 분석가도 그렇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재정 분석가의 대부분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재정 분석가가 되기 위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재정 분석가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재정 분석가들은 투자회사나 자산운용사, 은행, 융자업체, 보험회사 등에서 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분석가의 일과는 세계의 재정 동향을 주의 깊게 공부를 하고 미래의 주식과 채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재정 모델링과 분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리서치를 하고 뉴스를 모니터해야 합니다. 재정 분석가가 주당 70에서 80시간 일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 분야에 입문을 한 후 첫 몇 년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더해서 젊은 분석가들은 한정된 자유시간을 쪼개서 잠재적 고객과 네트워킹을 하느라 바쁩니다. 이 업계에서 일과 시간, 개인 시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입문한 햇병아리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재정 분석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이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체중 증가, 건강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다행히 경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좋습니다.
재정 분석가들의 연봉은 꽤 높은데 기본 연봉뿐만 아니라 성과급 보너스도 받습니다. 많은 민간 기업들에서 재정 분석가는 성과급 보너스를 통해서 자신의 기본 연봉의 2배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정 분석가의 평균 기본 연봉은 91,000달러, 보너스는 37,000달러입니다. 종합적으로 가져가는 평균 연봉이 128,000달러라는 뜻입니다. 성공적인 분석가는 디렉터, 매니저, 부사장 등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천문학적으로 부상이 뜁니다. 월스트리트의 탑 헤지펀드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평균 연 30만 달러를 법니다. 2018년 기준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분석가가 집에 가져가는 금액은 연평균 42만 2천 달러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재정 분석가의 수요는 오는 2026년까지 11%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것은 평균 직업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의 입문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많은 월스트리트 은행과 인베스트먼트 뱅크, 자산 운용사들은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자리가 나기 18개월 전부터 영입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많은 직업군은 신입사원의 초봉이 낮지만 재정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정 분석가의 50%는 첫 직장에 고용이 된 후에 5년 안에 MBA를 공부를 하고 또 일부는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많은 신입 재정 분석가들은 CFA가 되기 위해서 밤과 주말에도 공부를 합니다. CFA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산업에서 4년간 근무 경험이 있고 레벨 1, 2, 3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각 시험은 최소 300시간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정 분석가로 월스트리트를 두드려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